자, 포고령 김용현 측이 과거에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에 그 포고령을 잘못 뺏겼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 대리인단에서는 착오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다.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잘못 뺏겼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죠? 잘못 뺏겼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겨서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의견서 제출한 걸로 알고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건 제가 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회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 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잘못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저희는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포고령을 6가지였지만 1번, 5번 그리고 마지막 문장까지 일단 중략을 해서 간편하게 좀 줄여봤는데 자, 이 내용과 저 내용을 좀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포고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이루어지면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계엄 사령관 명의로. 그럼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에 포고령 위반죄로 해서 처벌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계엄이 내려지면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이 포고령을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낸 답변서에 보면 가장 지금 법적인 논란이 있는 게 바로 이 포고령 1항입니다. 즉 1항이 뭐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의 활동을 어떤 면에서 이 비상계엄을 나더라도 계엄군이 제어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항에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책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예. 저게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이 12.12 이후에 그 5.18 비상 확대 계엄 일어났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국회 해산권이라는 그렇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에 하면 이건 헌법 위반이거든요. 즉 계엄령이 일어나더라도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권한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법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국회와 지방의회, 근데 이거를 지금 베꼈다고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예. 복부됐다는 거죠. 예. 근데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방의회는 90년대에 네, 맞습니다. 거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실시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도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걸 그냥 베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지방의회도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전공의 파업입니다. 자, 전공의는 파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체가 아닙니다. 왜? 전공의는 채용된 분들이에요. 예. 이 노조가 아닙니다. 전공의들은 자기들이 사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직한 사람들을 어떠한 법으로도 다시 파업했다고 해서 잡아올 수 있는 아무나 복귀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근데 위반 시에 계엄령에서 처단하겠다? 처단이라는 단어도 저거는 굉장히 아마 엄중한 단어인데 예. 그러니까 이 전공의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노조도 아니고 본인들이 사직을 한 건데 그거를 파업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 포고령이라는 게 과연 현행법을 좀 보고서 판단하는 것인지 지금 주장은 김용현 전 장관 주장은 우리 그거 전부 다 법적으로 맞게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보고서 데스크를 봤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있는 야간 통행 금지는 이거는 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 빼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의 내란에 참여했던 사령관들 주장하고도 배치가 되고 김용현 장관하고도 지금 배치가 되고. 예.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한 타당성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다뤄질 텐데 네. 글쎄요. 이건 지금 아마 이 윤 대통령 측에서 본인의 혐의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무슨 소리냐. 내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거는 다 보고 판단한 것이다. 예.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통일성 있게 가야 될 텐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야당은 이런 공격까지 했습니다. 포고령은 김용현이 옛날 것 잘못 뺏긴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윤석열 변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전략은 극우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미치광이로 보여서 법원에서 심신미약 감형을 받으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내란에 실패한 우두머리답게 깔끔하게 법의 처단을 받기 바랍니다. 네, 아주 센 발언이 야당에서 나왔는데, 자, 최진봉 교수님. 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참 빨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검사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자, 변호인 측에서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지만 검사 쪽은 범죄 행위라면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일개 검사가 판단을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개 검사가 저기 앉아 있는 것은요, 법의 심판대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검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개 검사라고 지칭하는 건 저 사람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고 지금 깎아내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계엄도. 물론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예. 그러나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을 법이 명확하게 명시해놨어요. 전쟁이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일 때 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 아무 때나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법치주의에서 움직여지는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제왕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한도 법률과 법치주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왈가왈부를 못한다는 말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저 행동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어, 이런 논리잖아요. 저런 논리를 어떻게 변호사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도 법조인 아닙니까? 예. 아니 저런 얘기를, 그리고 일개 검사가 판단을 못한다니요. 검사 입장에서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를 일개 판사가 네가 뭔데, 예를 들면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법치주의와 어긋난 행동이고요. 저 재판 장소를 법에 의한 심판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예. 저건 김용현 전 장관이나 변호사 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 의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어쨌든 오늘 방청객도 별로 없었고요. 굉장히 지금 내란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 정도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앞으로 있을 공수처의 수사, 또 이제 검찰이 기소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오늘 재판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가족들도 왔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가족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비상계엄이 지금 내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본인을 탄핵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런 형태로 뭐 일개 검사라든지 뭐 판사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윤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은 얘기했던 게 29번에 이르는 탄핵과 또 네. 예산 삭감 등등이 그렇죠. 준 전시에 이르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국가 한 비상상태라고 것이죠.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시 사변은 아니지만 본인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어제 자필 편지에 있어서도 좀 예. 구체적으로 쓴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계속되는 탄핵과 그리고 어떠한 전국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대국민 담화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 저런 형태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좋을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이러한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본인 개인에 대한 예. 형사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개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맞는 태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소식은 정리하고요.